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곧 출항을 앞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 결단해 주십시오. 구조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객들이 내립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한강 뚝섬 선착장에서 출발한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을 100여 미터 남겨두고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숨하고 그냥 밑에가 받쳐서 움직이지 못한 거죠. 꼼꼼하고 구조는 이렇게 늦고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다 쳐다만 보고 있고. 승객 82명은 1시간 만에야 전원 구조됐습니다. 서울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수심이 얕은 구간에 바닥이 걸려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잠실 선착장 주변 수심이 얕아 항로 구간 강미틀판에 수심 2.8m를 확보해놨지만 선박이 정상 항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위에 띄어둔 항로 표시 등이 충분히 밟지 않아 선장이 등을 보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낮에도 한강버스는 뚝섬 근처에서 강바닥에 이물질에 걸려 출항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압구정부터 잠실 구간 운항을 중단하고 여의도에서 마곡 구간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보름 만에 또 일부 구간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수중을 좀 체크를 해서 수심이 충분히 나오는지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 다시 운항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난 배를 조만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앞서 한강 일부 구간 수심이 얕아 운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과 사업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운항 재개 보름 만에 승객들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사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강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식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낮은 곳으로 잘못 들어가면서 사고가 비롯됐고 문제가 된 항로 표시 등은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항로 운항 중에도 선박 바닥에 무언가 닿았다는 보고가 올해 15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5건 가운데 13건은 지난 7일 이후 집중됐고 정식 운항 전인 지난 8월엔 준설 작업을 했던 곳에서 선박 바닥이 강바닥에 닿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항 중인 선박이 물속에 가라앉는 깊이보다 1m 더 여유를 둔 2.8m 수심을 확보해 운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정식 운항 전에 충분한 깊이가 확보되지 않은 한강 일대 15개 구역에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도 진행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운영사 대표는 11월이 연중 한강 수심이 가장 낮은 시기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뚝섬 선착장을 무정차 운행하면서 이물질 제거에 나서는 한편 한강버스 운항 경로에 잠수사를 투입해 수심이 낮은 구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 정상 운영 시점은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점검이 끝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안전관리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강버스에서 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다쳤는데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관광재단 직원이 한강버스 내부를 점검하다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산재 처리까지 받았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직원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도선장에 정박한 한강버스 점검 중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한강버스 내부 관광 홍보용 시트지를 현장 검수하던 중 바닥 해치가 열린 걸 미처 못 보고 2.5m 아래 선체 하부 공간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정강이도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 담당자가 내부 해치 2곳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게 산재조사표의 사고 원인으로 명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잦은 선박 고장과 운항 지연을 이유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간 운영을 멈추고 무탑승 시범 운항을 하며 정비에 나섰지만 이 기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8일 마곡 선착장에서 운항 중이던 선박이 이미 접안한 선박과 부딪혀 LED 무드 등이 파손됐고 17일에는 망원 선착장에서 야간 부표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잠실 선착장에서도 출항한 한강버스와 한강 하저에 설치된 가스관 시멘트공 보호시설이 충돌해 선체 바닥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여의도 선착장에 들어오던 한강버스의 접안 충격에 3층에 있던 스타벅스가 정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지난달까지 300회의 무탑승 시범 운항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3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열흘 만에 승객 탑승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전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위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해상 시운전 성적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해상에서 시운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의 최고속도 평균은 15.8노트, 시속 29km. 가장 빠른 선박의 최고속도도 16.98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혔던 배의 평균 속도는 17노트로 시운전한 실제 배의 최고속도가 시가 공언했던 평균 속도에도 못 미친 셈입니다. 이런 성능 미달 시운전 결과는 서울시에도 공유됐지만 그럼에도 시는 정식 운항 직전인 지난달 14일까지 배의 속도를 그대로 평균 17노트, 최고 20노트로 계산해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 시간을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정식 운항 공식 브리핑 당일이 되어서야 사실 평균 속도는 12노트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마곡 잠실 급행 노선 소요 시간은 82분으로 일반 노선 소요 시간은 127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정식 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며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이딴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열흘 만에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서울시가 첫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한강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멈추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 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처음으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날부터 화장실 변기 오물이 역류했다는 민원이 발생했고 22일엔 전기 개통 이상으로 문제가 생겨 승객들이 중도 하선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안내방송도 없었고 승무원분도 안 계셔가지고 어리둥절하게 모두가 다 강제로 내리게 됐죠. 이어 26일엔 운항 중 방향타 고장으로 인한 회항으로 양방향 한강버스 운행이 막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색해지자 결국 한 달간 무승객 시범 운항이라는 비상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무승객 시범 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번씩 하루 총 14번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항을 통해 서울시는 운항 품질을 개선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과 날씨 등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범 운항 종료 후 하이브리드, 전기 선박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운항 시작 시각도 앞당겨 시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배송재입니다.